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주 FM의 영주가 좋아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진은희입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많이 추우시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데 어제 새벽에는 지진까지 발생해서 긴급 문자를 받고 놀라기도 했는데요.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점점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잠시 후 기상대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초하루에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영주에도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죠. 시에서 이미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농촌지역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빈집 정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요. 우리 영주시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서비스가 우리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이야기 듣는 내 사랑 영주. 오늘은 바쁜 변호사 생활 중에도 재경영주 향후회와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신 김태주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영주를 돌아보고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영주는 지금, 박가령 PD가 전합니다. 영주시가 영주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주댐 수변 생태자원화 단지 조성 사업이 경북도 지방 전환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평읍면 금광리 용마루 공원 일대에서 추진하는 친수 복합 공간인 생태자원화 단지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027년까지 데크로드 960m, 수변데크 940m, 또 200개 규모의 주차장과 편의시설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영주댐 방문객에게 새로운 탐방로를 조성해서 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 단지를 설계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주시의 봉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도 경북도 지방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는 농촌의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봉연면 한천리, 대촌리, 유전리, 노자리, 하촌리 등 12개의 지구에 총 16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배수지 1곳, 가압장 4곳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봉연면 12개 지구는 계곡수나 지하수 등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 부족과 수질 악화로 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인해 봉연면 440여 가구, 약 1000여 명의 주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주시에서 노인건강 증진비 지원사업 바우처 카드를 올해 안에 다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영주시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목욕비, 미용과 세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간 지원 금액은 84,000원으로 반기별로 42,000원이 자동 충전되고요. 바우처 카드 소지자는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목욕, 미용과 세탁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고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양도는 안 됩니다. 영주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고요. 시정 질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재한 영주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에게 예산안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이죠. 2일 오후 7시에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영주 시민 오케스트라의 제7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정기연주회 사랑의 콘서트에서 영주 시민 오케스트라는 베토벤 에그먼트 서곡, 비제 아를레의 여인 모음곡 2번 3악장 미뉴에트, 포레더 팜스 등 총 8곡의 클래식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영주 문화원 합창단의 바리톤, 권용일의 특별 출연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고향 영주도 이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집 정비 계획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영주시청 건축과의 김명선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영주시청 건축가의 김명선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빈집 정비 계획, 이름만 들으면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일컫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실태조사하여 가지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1등급, 상태가 불량한 빈집은 4등급으로 등급을 판정하여 가지고요. 빈집의 기본 방량을 정하고 철거, 활용, 매입 등 추진 계획을 세우며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려 하기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빈집을 관리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5개년 네. 계획을 또 수립을 했다고 하고요. 정비 계획을 이렇게 세우려면 빈집의 현황을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태 네. 조사를 했을 때 이 빈집이 얼마나 되고 그런 상태들은 좀 어땠나요? 영주시 전역 빈집 실태 조사를 21년도에 추진했는데요. 동지역은 400호, 농촌 지역은 한 700호 정도로 해가지고 총 1,100호 정도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1, 2등급 65% 나왔으며 상태가 불량한 3, 4등급 빈집은 35%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등급들이 1, 2, 3, 4등급 총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이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외벽,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노후 불량 상태와 붕괴, 화재 위험, 위생 상태, 경감 문제 등 위해성 정도로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깐요. 정비 계획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지난 2월에 동지역 빈집 정비 계획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네. 동지역 빈집 정비 계획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이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동지역 빈집 정비 계획이라 하면은 위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5개년 이제 저희 동지역을 이제 도시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으며 이제 지난 2월에 수립을 완료하였고요. 후속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빈집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또 이제 주변에 빈집 주변에 생활 SO 수준이 낮은 지역을 빈집을 선정해 가지고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 공유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이런 빈집이긴 하지만은 또 그 집에 대한 소유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비 계획을 네. 또 세우고 소유자들과 협상을 할 때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빈집이지만 사유재산으로 소유주와 협의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한데요. 빈집이 대부분 오래되고 그런 주택이다 보니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소유자 파악하기가 힘들었고요. 토지와 또 소유주가 달라서, 토지와 주택 소유주가 달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았으며 상속 문제 등 다양한 소유권 문제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이제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을 빈집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빈집은 소유주가 또 매매 의사가 없고 해서 사실 빈집은 많지만 막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아 네. 되게 어려움이 많았네요. 상당히 또 네. 복잡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농촌 지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또 가지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농촌 지역이 이제 저출생 노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 현상을 반영해서 활용하기보다는 철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빈집 3사 등급으로 나온 것은 우선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하여 이제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연차별로 철거를 보조금을 상향 지원해 나갈 방침이에요. 그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인제 현재 또 영주시는 매년 빈집 정비 철거 사업을 인제 보조하고 있는데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 철거비 현실화, 소유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철거비를 연차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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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철거 보조금이 누구한테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어 빈집 소유자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예.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철거를 하시고 그러고 예예. 정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건가요? 네네. 아 그런 식이군요. 네. 올해가 또 한 달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계획은 또 올해 다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 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내년부터 인제 바로 철거 보조금을 증액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인제 꼭 필요한 공유 시설이 있다 하면은 빈집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요 방금 말씀하신 공유 시설 조성은 또 어떤 것들이 세워지나요? 공유 시설 조성이라 하면 인제 주변에 인제 빈집이 있는 주변에 인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인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요. 인제 쉽게 이야기하면 쉼터라든지 또 주차가 좀 불편한 곳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이 빈집이 빠른 속도로 또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오늘 5개년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청 건축과 김명선 팀장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안티프리즈.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없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요즘 밤낮으로 정말 춥죠. 아무리 껴입어도 손발이 시렵고 추운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 하고 지진도 발생하고 또 날씨 기후 변화가 잦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상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실 것 같아요. 이번 주 날씨는 어떨지 안동 기상대 김찬술 주무관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기상대 김찬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예보에도 없던 눈이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날씨 변덕이 좀 심하더라고요. 현재 영주의 날씨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의 변덕이 심한 한 주였습니다. 예보관 입장에서 예상했던 날씨와 어긋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참 허탈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정확한 예보 발표를 위해서 지금도 전국의 많은 예보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시현재 영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북서풍의 바람이 초속 6.5m로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1도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습도는 31%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네, 요즘 매주 새롭게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는 어떤가요? 네, 2일 토요일과 3일 일요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2일 토요일은 구름 많겠으나 3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2일 토요일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서 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토요일의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 영하 6도, 6도, 봉화 영하 8도, 6도, 단양 영하 7도, 6도가 예상이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3일 일요일의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 영하 3도, 6도, 봉화 영하 5도, 7도, 단양 영하 4도, 6도가 예상이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낮은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약 3도에서 4도 정도 더 낮겠으니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 및 각종 동파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 최저 기온이 영하 기온을 머무네요. 날이 아무리 추워져도 바깥 행사나 외출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주 주변 지역 날씨는 어떤가요? 네, 안동,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은 2일 토요일은 구름 많겠지만 3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 분포가 예상이 되고요. 3일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8도 분포가 예상이 됩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요.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건강관리 및 화재 예방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30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나라의 규모가 4.0 이상인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영주에서는 이 체감상 어땠나요? 네, 30일 목요일 새벽 4시 55분경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그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을 느꼈다는 문의 전화가 많이 있었고요.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일시적인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 전화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 그 거리가 멀어서 피해 사항이 보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이번처럼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 해역에서는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예보가 되지 않는 만큼 긴급 재난 문자 수신 시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영주에서도 이번 지진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군요. 이번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을 했고 규모가 4.0이라고 하는데 전에 우리 고장 영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네, 영주도 지진의 예외 지역은 아닙니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현재까지 영주에서 지진이 관측된 횟수는 총 31회입니다. 그중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총 4회 발생을 했고요.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1979년에 발생을 했고 그 규모는 3.0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발생을 했고 그 규모는 1.5였습니다. 아, 네. 작년까지도 지진이 뭐 약한 규모긴 해도 있긴 했었네요. 우리나라도 우리 또 영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상 기후 재난에 미리 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요. 벌써 대설이 껴있던데요. 주무관님 다음 주 날씨는 어떨까요? 예, 다음 주 7일 목요일이 24절기 중 하나인 대설입니다. 대설은 24절기 가운데 21번째 해당하는 절기고요.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24절기는 원래 중국 화북 지방의 계절적 특징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4일 월요일 영하 5도, 8일 금요일 영하 4도로 춥겠고요. 그 밖의 기간은 영하 2도에서 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최저 기온은 4일 월요일 영하 7도, 8일 금요일 영하 5도로 춥겠고 그 밖의 기간은 영하 3도에서 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단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4일 월요일과 8일 금요일 영하 4도로 춥겠고 그 밖의 기간은 0도에서 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영주와 봉화의 낮 최고 기온은 6일 수요일 11도로 가장 높고요. 그 밖의 기간은 5도에서 1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단양의 낮 최고 기온은 5일 화요일, 6일 수요일, 9일 토요일 11도로 가장 높겠고요. 그 밖의 기간은 6도에서 1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개인 건강관리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동기상대 김찬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기상대 김찬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진은희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202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 영주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인데요. 영주 시민분들에게도 기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이번 기회로 이번 주 영주 포커스에서는 영주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과 의료 취약 대상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영주보건소 임곡보건진료소 김재철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주가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게 자랑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먼저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영주시 보건소가 의료 취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일선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공로들이 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10년 이상이나요? 그 결실이 진짜 이렇게 실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도 최우수로 뽑혔다고 하니까요.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은 정확히 어떤 의료 지원 서비스인지 또 어느 부문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은 섬, 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하신 주민분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서 원격 영상 진료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주시의 경우에는 전체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및 처치, 투약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합병증 검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 원격 영상 진료 저 뉴스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네. 어르신들이 전자기기, 뭐 컴퓨터 이런 거 활용하기가 어려우신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죠? 그 어르신들을 저희 보건진료소에 모시고 와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영주 적십자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영상 장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어르신들은 또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의료 네. 취약지는 또 의료기관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네. 저희 원격 진료 이용하시는 평균 연령대는 한 70에서 80대가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만성 질환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추적 관찰이랑 합병증 검사 같은 게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곳은 총 몇 가구인가요? 현재까지는 총 88가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88가구가 총 가구 수 중에 이 노인 가구의 비율은 또 어느 정도 되죠? 네, 그중에서 한 90% 정도가 노인 가구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용 중에 있습니다. 네. 영주 노인 인구 비율은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높은 편인가요? 네, 저희도 이거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통계를. 네. 영주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23년 10월 말 기준 30.29%로 경북 내 10위고요. 그리고 전국 73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곳곳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인 빈곤 문제나 또 독거 노인 문제 등 다양한 노인 관련 문제에 더욱 힘을 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노인 가구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노인들이 겪는 삼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경제적 빈곤, 사회적 관계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 진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 진료를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합병증이 생겨서 더욱 건강 악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기는 하는데요. 요런 거 말고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제 주위에도 어르신들 중에 병원 진료 이렇게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받고 진짜 아프다는 거를 듣고 싶지가 않아서 혹은 좀 네, 귀찮아서 기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도 그러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요?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건강 수명이 중요한 현재에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늙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령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합병증 발생이나 뭐 질병의 예후가 나빠져서 그것이 건강 빈곤으로 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소득 빈곤이라든지 노인 우울감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선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 건강하게 늙는 법이라 이런 또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확실히 이런 게 이제는 고령화 시대로 진입되면서 더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인 가구를 의료 지원을 하면서 특히 또 기억에 남았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례, 기억에 남았던 경우는 경로당에서 응급처치를 제가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하임리법을 교육했었는데 다음 날에 한 주민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 그때 배우자분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데 전날 저녁에 간식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때 그분이 하임리법 배운 거를 수행해가지고 다행히 아무 일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마을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문제가 그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주민분들이 건강 증진에 네. 기여할 수 있어서 더욱더 뜻깊은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을수록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리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좋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최근에는 이 노년층의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또 사회적 문제라고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 네. 노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 영주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13개소 보건진료소와 협력하면서 다양한 건강정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가정방문이라든지 치매쉼터, 마음건강 100세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통해서 노년층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영주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마을 주민 대상으로요. 외로움 예방 스토리텔링 특강이나 뭐 공연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주민들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보건진료소 의료 서비스는 크게 나누면 진료 업무랑 건강정진으로 나뉘는데요.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은 1차 진료입니다. 병원까지 다녀오시려면은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되게 하루 종일 걸리시고 피로도가 있으신데요. 저희 관할 마을 내에 진료소는 금방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응급처치, 병원 의뢰, 심리상담 등 체계적으로 관할 내 어르신들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방에서는 특히 이 농촌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나 지방 소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힘을 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서 치매 관리, 정신건강, 방문 보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고령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영주시 전체로는 영주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청년 친화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재정비함으로써 생활 인구 유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가 베어링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미래 전략 산업 육성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의료 지원을 받기 힘든 곳에 있는 분들까지 최대한 지원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감사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고장 영주의 노인 문제 현황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의료 지원이 취약한 곳,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임곡보건진료소 김재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포커스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캔의 겨울 이야기.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니 유난히 외롭던 그 겨울에 새하얀 눈꽃 같은 미소로 내게 다가온 널 기억해. 너의 작은 두 손이 시려울까 내 주머니 속에 넣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큰 기쁨 내게 축복 같은 너인 걸.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하얀 눈보다 투명해.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하얀 눈보다 투명한 그런 맘으로 세상 모든 걸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햇살보다 더 포근해 차갑게 다진 마음을 녹여 서로를 감싸게 해 세상에 수많은 연인들 왜 첫눈을 좋아할까 첫사랑처럼 설레는 묘한 기쁨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하얀 눈보다 투명한 그런 맘으로 세상 모든 걸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햇살보다 더 포근해 차갑게 다진 마음을 녹여 서로를 감싸게 해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 출신으로 맹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영주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에는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재경 영주시 향후회 부회장도 역임하셨는데요. 김태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기관들의 자문도 맡아서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력을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저는 우선 인사를 좀 드리면요. 네, 영주시 출신이고 문수면에서 잠만에서 태어났고요. 문수 중부초등학교와 영주중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주 시민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돼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영주 FM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주로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 공공기관의 법률 고문이나 이사, 위원 등을 많이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제천시, 서울시 중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법률 고문을 역임한 바 있고요. 대한주택공사 비상임이사와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도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현재도 서울시 의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고문변호사와 서울시 서촌문화원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이런 분이 우리 영주에 계신다니, 영주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니까요. 너무 정말 뿌듯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재경 영주시 향후회 부회장도 하시고 또 재경 영주중 동문회 부회장 등 이제 활동을 역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금도 동창 동문들을 뵈러 영주에 자주 가시는 거죠? 예, 영주에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또 부모님이 또 영주에 계시기 때문에 아, 네. 자주 내려가는 편이고요. 네. 저희 고향은 저희 어릴 때 한 25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여 가구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온 동네라서 좀 dum의 산골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그 고향에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한 11명 있었는데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한 5년 전에 한 40년 동안 못 보다가 우리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영주에서 1박 2일로 같이 회포를 푼 적이 있고요. 중학교 동창들 중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한 40년 동안 지금까지 부부 동반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올해 마침 또 11월에 제가 재경 영주중학교 동문회 13대 회장으로 또 선임이 돼가지고요. 아무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또 많이 또 영주를 찾아볼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40년 동안 못 봤는데 이렇게 또 관계가 이어졌다니까 굉장히 끈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동창 동문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코 묻은 코 흘리게 때 이제 그 같이 자랄 때는 평생을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같이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정말 얼마 살지 못한 한 15, 16년 같이 살다가 그냥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고 서먹하기도 하지만 참 그 어릴 때 같이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서 자란 그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40년의 세월이 단 하루 전에 봤던 친구처럼 음. 뭐 막역 없이 그냥 어릴 때 물장구 치면서 놀던 친구들처럼 허심탄회하게 남녀가 같이 네. 그냥 뭐 자식들 키운 얘기, 살아온 얘기 이런 얘기를 그냥 허물없이 네. 뭐 가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그런 참 좋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변호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중학교까지 영주에서 다니셨다고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뭐 동네 모습이나 뭐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참 엄청 많은데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전기가 제 고등학교 때 들어왔으니까요. 네. 뭐 밤이 되면은 겨울 그 긴 밤에 밤이 되면 시골 아이들이 모여서 텔레비가 있으니까 뭐 아무도 없잖아, 그죠? 네. 그래도 정말 엄청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 기억나는 건 학교를 한 산을 넘어서 걸어 다녔어요. 시골이다 네. 보니까 산을 넘어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심심하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집에를 가는데 그냥 우리가 무조건 똑바로 한번 가보자. 그럼 똑바로 가기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타고 넘어가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타고 넘어가고 겨울가가 있으면 겨울을 넘어가고 그러다가 밭이 있으면 밭을 또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밭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봄인데 감자가 이제 아직도 이제 성숙이 안 돼가지고 덜 자란 감자인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고 2학년 거기에 이제 형뻘 되는 형이 그 감자 자라는 거를 빼가지고 어린애들은 이렇게 먹잖아요. 이제 자기 밭도 아닌데 네. 갖다가 이렇게 네. 먹으면 야 이거 얼마 안 자랐는데 조그만한 걸 뭐 조그만한 걸 캐 먹으니까 또 애들이니까 여럿이가 다 막 캐 먹고 네. 야 이렇게 캐 먹으면 이거 주인인데 발각될 것 같으니까 그 감자의 그 줄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또 이렇게 바위 속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 쭉 가는데 학교 앞 골목을 쭉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밭 주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그쪽으로 오는 애들 다 잡아놓고 있는 거야. 애들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들어가지고 뭐 누가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마침 한 대여섯 명이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누나뻘 된 4학년 되는 우리 동네 그 누나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 자기가 다 막 붙들려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한테 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 다 보내고 우리가 학교 모두 이제 들어갈 종이 쳤는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네. 나는 제가 책임진다 그러고 그러니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네. 들어가가지고 종아리도 몇 대 맞고 그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호사님의 학창 시절 어땠는지 궁금한데 학창 시절에 이 장래 희망을 네. 변호사라는 꿈을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예, 그 뭐 시골에서 뭐 변호사가 뭔지 이런 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을 거고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를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시골에 뭐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 옛날에 사법시험 그때는 고등고시라고 했어요. 네. 그 뭐 영주 그래봐야 뭐 몇 년에 가야 뭐 한 명 생길까 말까 한 그런데 또 우리는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마친 거 지금도 이제 그분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판사가 됐다. 시험 되면 그냥 판사가 될 때 됐죠. 요새같이 달라서. 네. 고등고시가 되면 거의 다 판사로 가니까 판사가 됐다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면서 막 굉장히 그 가문의 영광 내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또 이제 뭐 암행어사 이런 것과 이제 연결 지어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늘 밥 먹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주변 어른들인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아 그거에 대한 선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도 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대학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로 결정하잖아요. 네네. 그때 친구들이 뭐 일단 2학년 되면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막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참 그런 고민 하나 없이 음. 그냥 끝까지 그냥 독과대학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진로에 대해서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물론 뭐 변호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과대학을 가서 어떻게든 뭐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음. 이제 이걸로 오게 된 겁니다. 네. 생각이 그래도 확고하셨네요. 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쭉 이력들을 읊어 주셨는데 변호사님의 전문 분야는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아까 뭐 앞에 쭉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고문 변호사나 법률 고문, 뭐 임원 뭐 이런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행정 사건을 많이 접해서 네. 남들보다 이제 행정 사건의 전문성을 좀 많이 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가 한 15년간 조정위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이혼 등 가사 사건에도 많은 경험을 가져서 그 부분도 전문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제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한 건 일조권에 대해서 제가 상당 부분 이제 소송을 많이 달아서 일조권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은 좀 덜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좀 많이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수임하신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짧게 그 하나만? 네. 형사 사건인데 네. 한 60대 중반 되시는 분이고 네. 약간 다리를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하신 네. 그분인데 이제 택시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운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자칫하는 순간에 그 앞에 지나가는 어린 학생을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음. 발생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고 의자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일반인들보다 좀 많이 걸리는데 통상 애들이 이렇게 뭐에 부딪히면 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거냐고 도망을 가는 게 있어요. 음. 요거는 자기가 애가 이제 뭐 어디 괜찮냐 이러고 하는데 그냥 뭐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애가 그냥 자꾸 피해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일반인들이 그러면 내려서 붙들어서 뭐 괜찮냐, 뭐 혹시 문제 있으면 명함 주면서 뭐 이거 전화해라 이렇게 나도 하는데 이 따라가지도 못한 사이에 애가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고소가 들어오고 뺑소니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네. 도둑질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형사처벌도 무겁지만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면허가 음. 취소되면 그걸로 그냥 일반인들은 면허 취소되면 그냥 승용차 일정 기간 뭐 운행 안 하면 돼요. 이분은 택시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내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있긴 한데 이제 넉넉하지 못하고 이래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계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 두 분이서 이렇게 그 택시를 운행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막 돈을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 드린 거예요. 네. 사두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경찰에 그런 조사를 하니까 뭐 부딪히고 필요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뭐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현장을 가버렸으니까 이건 뺑소니 맞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이제 사건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건을 맡아가지고 그 내용을 쫙 듣고 우리 판례에 보면은 이런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치고 현장을 그냥 보호 조치를 안 하고 이탈하는 경우에도 네. 그 상해가 아주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특가법상 뺑소니 범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검찰로 송치돼서 담당 검사님은 이제 피의자를 모시고 가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좀 다리도 불편하시고 네. 또 이게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면은 이게 뭐 생계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그 택시 면허를 얻어놓은 게 그게 완전 휴지 조각이 되고 그걸 그냥 난민대 넘기면 한 8천만 원 1억 받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검사님도 그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하시고 이런 여러 네. 사정을 전문하시고 네. 그런 일이 예부를 있었군요. 해줘가지고 네. 유의 처분이 나가지고 그 뭐 봐주는 건 아니고 법리대로 뭐 잘 적용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와서 참 고맙다고 하는 걸 볼 때 네. 참 변호사로서 참 보람을 느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고향분들 또 애양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가 뭐 인도에서 이제 태어났고 또 부모님도 그 살아계시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고 영주는 이래 가보면은 좀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외부의 사람들 오면 좀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영주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참 그리고 전통적인 그 유교와 불교의 문화유산도 아주 많은 그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넉넉한 인심을 발휘해서 모두가 그 타 지역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영주 시민들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랑영주 지금까지 김태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진은희였습니다.